노다지 설전입니다. 오늘 저희는 현대건설을 주목합니다. 과연 2025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현대건설은 이 견고한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게 될까요? 현대건설의 미래 수익성과 성장 전망을 두고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 주택 사업의 체질 개선 그리고 강력한 신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2026년 이후에는 좀 의미 있는 성장을 기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그 해외 사업장의 비용 문제라든지 또 엔지니어링 부분의 불확실성 그리고 신사업 성과가 이게 눈에 보일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점 이런 걸 고려하면 단기적인 낙관은 아직 좀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먼저 국내에서 특히 주택 부문을 좀 보죠. 2025년 상반기 수주 실적 이게 벌써 16조 원을 넘었고요. 국내에서만 14조 5천억 원입니다. 연간 목표의 절반 이상을 이미 달성한 셈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주택 사업의 수익성 개선이라고 봐요. 원가율, 그러니까 매출 대비 원가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거든요. 2025년 2분기에는 한 91%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마진이 좋은 도시정비 사업이나 데이터 센터 위주로 수주하면서 좀 질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구정 재건축 수주 가능성도 꽤 긍정적이고요. 일부 우려되는 미분양 물량도 리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신탁 같은 걸 활용해서 해결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상반기 수주 실적 자체는 인상적입니다. 근데 회사 측에서 연간 영업이익 목표치였던 1조 2천억 원, 이걸 재검토하겠다고 직접 언급한 점은 가볍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건설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반기에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이게 또 주택 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고요. 또 하나, 그 세종 포천 고속도로 현장 안전사고 관련 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2분기 실적에 일부 반영됐고 추가 비용 가능성도 여전히 검토 중이다. 이 점은 분명히 부담 요인입니다. 그래서 원가율 개선 효과가 실제 이익 증가로 바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다. 어쩌면 2027년 이후에나 본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해외 사업과 엔지니어링 부문의 리스크는 저는 점차 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보는데요. 과거에 큰 손실을 기록했던 그 인도네시아 발리캅한 정유 공장 같은 그런 현장들이 2025년 10월경이면 대부분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작년 같은 그런 대규모 손실 위험은 이제 크게 줄었다고 판단하고요. 수주 전략도 좀 바뀐 것 같아요. 과거처럼 무조건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이라크 사업처럼 수익성을 꼼꼼히 따져서 선별적으로 수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부문도 그룹사 내부 거래, 그러니까 현대차그룹 계열사 간 거래, 이 캡티브 비중이 한 40%에 달하고 또 현대차의 미국 투자에 따른 수혜도 예상돼서 좀 안정화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여전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 자프라 가스 플랜트 현장 2곳, 여기가 공사 기간이 2026년 6월까지로 연장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됩니다. 물론 발주처와 비용 보전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이건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죠. 그리고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지난해, 그러니까 2024년에 1조 원이 넘는 손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외에도 콜란드나 말레이시아 관련 이슈가 아직 남아있고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은 지켜봐야겠죠. 그렇다면 미래 성장 동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원자력, 해상풍력, 데이터 센터, 이 분야에서 현대건설의 경쟁력이 정말 독보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원전은 최소 2자릿수 이상의 높은 이익률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불가리아 신규 원전 수주 협상이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도 웨스팅하우스나 홀텍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시장 진출 발판을 잘 마련했습니다. 이런 파트너십은 기술, 사업권, 자금 조달 이런 면에서 큰 강점이죠. 생산 능력도 현재 6기 동시 시공해서 인력을 좀 더 충원하면 10기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원전 사업의 잠재력,
네, 큽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매출 기여는 빨라야 2027년 이후로 봐야 할 겁니다. 이게 수주가 확정되기까지 변수도 많고 또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면 현지 인허가 문제라든지 인력 채용 같은 과제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현지 인력을 30% 채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고요. 미국 시장 역시 여러 사업자가 초기 단계부터 협력하는 방식이라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만의 동무대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물론 그런 과제들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해상풍력과 데이터센터 경쟁력은 이미 상당히 확실하다고 봅니다. 현대건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을 가지고 있고 또 자회사를 통해서 설계, 조달, 시공, 이 EPC 전 과정을 수행할 역량을 다 갖췄습니다. 지금 약 1조 원 규모의 신안 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수주가 거의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고 앞으로도 대형 프로젝트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데이터 센터는 어떻습니까? 이미 국내 시장의 30에서 40%를 점유하면서 안정적인 두 자릿수 이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특히 안정적인 완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 점에서 현대건설의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저는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 매출 5조 원, 전체 영업이익률 8% 목표 달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해상풍력도 신한우이 프로젝트 수주가 돼야 그 이후에야 실적에 본격적으로 기여를 하겠죠. 단기적인 효과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시장 역시 GS건설이나 삼성물산 같은 경쟁사들의 추격이 상당히 거셉니다. 그러니까 신사업들이 유망하다는 점은 저도 동의하지만 이게 실제 재무제표에 의미 있는 숫자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분명히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기존 사업의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종합적으로 볼 때 2025년 하반기에 일부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저는 주택사업의 수익성 개선, 그리고 원전, 해상 풍력 같은 이런 확실한 미래 먹거리 확보를 통해서 2020년 이후 현대건설의 성장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그 기술력과 전략적 파트너십이 앞으로의 성장을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외 사업장의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나 엔지니어링 부문이 과연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 또 신사업의 실제 수익 기여 시점이 언제가 될지 이런 점들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한 1년 정도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단기적인 기대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현대건설의 미래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전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결국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인 관리와 리스크 대응 능력, 그리고 원자력과 해상풍력 같은 신사업의 성공적인 안착 여부가 앞으로 현대건설의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